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게 모의고사 제3회 실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하게 거부하면 그냥 둔다.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3번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간식을 주지 않는다. 5번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시도한다. 정답은요?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입니다. 양치질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네요. 37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관장을 해준다. 2번 변비약을 구입하여 제공한다. 3번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4번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5번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네,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면서 배변 활동이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관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행위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4번처럼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복부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38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변비를 예방한다. 3번 체중을 늘린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자, 요실금 같은 경우는 요 1번 그림을 보시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네요. 그러면 요 골반 근육들이 잘 잡아주고 있어서 새어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은 복압이 증가되면서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고 그러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변이 똑똑똑똑 원하지 않는데 새어나오는 거죠. 원인이 이제 복압이 올라간다든지 여기 지금같이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완이 돼버리면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 또 화장실 가고 싶네, 소변이 마려운데 바로 나오는 절박성 요실금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악화 요인은 복압이 일단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요실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복압이 상승되는 경우는 변비가 있어요. 그럼 자꾸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는 2번과 같이 변비를 예방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변비를 예방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네요. 39번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는 1번 장시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 2번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번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4번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5번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닦고 완전히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장시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입니다.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는 와상 상태이면서 침상에서 배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변이 침상에서 하게 되면은 이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가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 손상이 많이 되죠. 와상인 경우에다가 이렇게 침상에서 배변하는 경우는 욕창이 쉽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답 1번이네요. 40번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1번 폐렴, 2번 폐결핵, 3번 위궤양, 4번 대장암, 5번 파킨슨병. 정답 골라볼까요? 1번 폐렴입니다. 지금 연하곤란이 있어요.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건 삼키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 자꾸자꾸 폐로 이런 음식물이 흡인이 되는 경우, 이럴 때 오는 것이 흡인성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폐렴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폐에
어떤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진균 혹은 화학물질 아니면 지금같이 음식물로 인해서 이 폐가 지금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요런 폐렴이 장기간 되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곤란이 와서 결국엔 이제 입원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반복이 되면 좀 힘들어하세요, 많이들. 이렇게 폐가 요 공기 주머니가 있죠. 합박관이라고 하는 폐포가 여기 염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요 이제 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41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한다. 2번 규칙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5번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데다가 저녁에 과식을 하면 이렇게 소화시키느라고 충분히 숙면을 못 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과식하는 거 안 좋은 내용이네요. 공복 시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낮잠을 자게 한다. 2번 따뜻한 물로 목욕시킨다. 3번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게 한다. 4번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5번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자, 여름철 폭염 시 지금 외출하고 났는데 현기증도 있고 메스껍고 자, 이러한 상황은 일사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열사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40도 가까이 이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시원한 것으로 옮겨주고 시원한 물 드시고 그리고 좀 편히 이렇게 안정을 취하시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44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뒤로 젖힌다. 2번 식사 전에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게 한다. 3번 식사 도중 대화하면서 수시로 살핀다. 4번 입안에 음식물이 반쯤 남으면 더 넣어준다.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입니다. 자, 식사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려면요. 어르신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은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더 걸릴 수 있으니까 배 부위나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혀주시면 좋겠고요. 자, 1번은요.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체위가 이상해집니다. 턱을 당기는 게 맞고요. 자, 2번처럼 식사 전에 오렌지 주스 사실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는 좋지만 지금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맛 나는 음식은 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리고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시면서 사례가 걸려요. 자, 4번처럼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더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드신 경우에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45번 경관영양 돕기 중 구토, 오심, 청색증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침대의 머리를 올리고 심호흡을 시킨다. 4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잠시 주입을 멈췄다가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요? 4번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지금 경관영양을 하시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구토하시는 거죠.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구토, 오심, 청색증이 있을 때는 지금 제대로 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는 비위관을 잠근다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간호사에게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46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잘못 꺼낸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2번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 3번 개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4번 색이 혼탁한 약물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는다. 5번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물약을 따른다입니다. 자, 계량컵을 눈높이에다가 해야 정확한 양을 계량할 수가 있습니다. 눈높이에 놓아야 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죠. 만약에 탁자위 같은 데다 놓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확한 양을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높이에다가 놓고 그리고서 물약을 따라 주셔야 되고, 1번처럼 잘못 꺼낸 거 다시 넣으시면 안 되죠. 3번은요, 개수가 많다고 해서 이곳을 모두 다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4번처럼 혼탁한 약물, 자, 혼탁했기 때문에 이곳은 변질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5번은요, 병뚜껑 닫기 전에 지금 입구가 여기 있는데 이 입구를 지금 깨끗이 손으로 닦으시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네, 깨끗한 종이 타월로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47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각막에 직접 점안한다. 3번 위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 상부 결막낭 중앙에 투여한다. 4번 점적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 주위에 흘러내리는 안약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점적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입니다. 지금 안약 넣는 방법이네요. 안약은 눈에 넣어주는 물약이에요. 그래서 물약은 똑 떨어뜨려 주시는 내용이죠. 안약 넣으실 때는 눈 멸균솜을요. 멸균솜을 그냥 멸균솜 아니고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비루관이라고 있습니다. 비루관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안약을 넣으실 때 위치는요, 중앙 2분의 1 지점, 하안검 2분의 1 지점, 그 각막에 직접 닿지 않고 1, 2cm 정도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눈을 감고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세요 해서 전체적으로 다 흡수가 잘 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 비루관 이쪽을 식지로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안약은 흘러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내려가면 눈에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눌러주시면 눈 안에 잘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적 후에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가 정답이 되겠고, 5번과 같이 이렇게 알코올 솜을 눈 주변에 대시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이런 점막 근처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뭘로 닦아주나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나온 부분은 살짝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48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귓바퀴를 지그시 눌러준다.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 3번 정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4번 귀 입구를 10에서 15분 동안 눌러준다. 5번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점적한다. 정답은요?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당겨 점적한다입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귓바퀴예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 귀의 이 이도가 곧게 됩니다. 그래서 잘 넣기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약을 점적할 때는 측면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입구를 한 5분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과 같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점적을 해주시면 약간 현기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고 손으로 약간 잡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온수에 잠깐 담궜다가 너무 차갑지 않게 해서 이 약물을 투약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49번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다. 2번 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 3번 대상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혼자 남겨둔다. 4번 사용 후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5번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스크린을 열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한다입니다. 지금 화장실 못 가시는 경우 침상에서 배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 간이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이 관략근이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완을 시켜야 잘 나오는데 그러려면 따뜻하게 데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50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한다. 2번 연결관 주변을 자주 닦아준다. 3번 소변줄을 자주 눌러준다.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유지한다. 5번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유지한다입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이 소변 주머니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소변 주머니고요. 그리고 방광은 어디 있을까요? 예, 배꼽 아래 여기에 있네요. 자, 방광보다 낮게 유지해야 역류되지 않고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51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 살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로 의치를 닦는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소독하여 건조시킨다. 3번 분칠 염려가 있는 대상자는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 5번 인지 저하 대상자는 의치를 착용한 채 칫솔질을 한다. 정답은요?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입니다. 자,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는 의치를 끼웠다 뺐다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요. 구강이 건조하면 삽입할 때 굉장히 잇몸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을 한번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1번 같이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은요, 표백제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시키는 것도 안 되겠네요. 3번처럼 이렇게 분실 염려가 있다 해도 이렇게 끼우고 주무시는 건 안 됩니다. 잇몸이 압박을 받아요. 6, 7시간 정도는 좀 잇몸을 쉬어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빼놓는 것이 좋고요. 5번처럼 인지저하 대상자라 해도 의치를 착용한 채 칫솔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같이 그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 세척해 놓고 미온수에 담궈 놓은 모습을 보시면 되겠어요. 빼서 세척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릇에 전용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머리를 낮추고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3번 면도 전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4번 입 주위에서 코 밑 순서로 면도한다. 5번 주름진 피부는 면도날에 밀착시켜 면도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남자 어르신들 면도를 좀 도와야 되는데 귀에서 밑에,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하진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인데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침대 머리는 항상 이렇게 세안이라든지 면도할 때는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차가운 물수건으로 하진 않죠.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고 4번은요. 입 주위에서 코 밑이 아니라 코 밑에서 입 주위로 가야 되겠어요. 자, 5번처럼 주름진 피부 딱 밀착시키면은 네, 피부 손상될 수 있어요. 당겨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3번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2번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귀 속 깊숙한 곳 귀지는 면봉으로 제거한다. 4번 밖에 나온 코털을 깎는 것은 위험하므로 의료인과 상의한다.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 정답은요? 5번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는다입니다. 세수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1번 보시면 눈곱이 있는 눈 아니고요. 없는 쪽을 먼저 닦아요. 깨끗한 쪽을 먼저 닦고요. 자, 2번 보면 마른 수건 아니고 물에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자, 3번처럼 이렇게 귀 속에 깊숙한 곳 귀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밖에 나온 코털은 깎아주셔도 됩니다.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코털은 뭐 그것까지는 깎아주시면 안 되지만 밖에 나온 코털은 깎아주셔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2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3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4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5번 대상자가 원하는 쪽부터 벗기고 입힌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입니다.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편마비 대상자는요. 바지라든지 아니면 상의 다 똑같아요.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입을 때 입, 마비 쪽입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은 불편하니까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벗어야 벗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1번 보니까 건강한 다리부터 벗었어요. 네,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입을 때는 마비된 다리, 네,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5번 침대 위에서 이동 시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이유는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욕창 예방, 3번 낙상 예방, 4번 근육 수축 예방, 5번 호흡곤란 예방. 정답은요? 2번 욕창 예방입니다. 네, 침대 위에서 끌어당기면 안 되죠. 한 번에 쭉 잡아당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이동해야 돼요. 왜요? 네, 당기거나 끌거나 하면 마찰 때문에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보행 돕기의 방법은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전후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연습시킨다. 1번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 2번 휠체어 사용 돕기, 3번 보행벨트 돕기, 4번 지팡이 사용 돕기, 5번 보행기 사용 돕기.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입니다. 이렇게 침상에 계속 누워 계시다 보면 잘 못 일어나시게 됩니다. 결국 와상이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일단 일어나실 수가 있으면 의자나 손잡이를 잡아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서 있게 합니다. 그렇게 연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전후 좌우로 체중도 좀 이동시켜 주시고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7번 두 요양보호사가 침대 양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깨 아래, 대퇴부 아래에서 팔을 맞잡고 환자를 이동하는 것은 1번 상체 일으키기, 2번 침대 머리로 올리기, 3번 일으켜 세우기, 4번 걸터 앉히기, 5번 옆으로 눕히기. 정답은요? 2번 침대 머리로 올리기입니다. 두 명이서 침대 양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깨 아래와 대퇴부 아래에서 팔을 잡고 맞잡고 이동한대요.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있는 경우에 우리가 대상자를 침대 양쪽에서 여기 어깨 아래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퇴부 아래쪽을 잡고 양쪽에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건 뭔가요? 하면 침상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올릴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8번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으로 올바른 자세는 1번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엎드린 자세, 2번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관장할 때 엎드린 자세, 4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반 앉은 자세, 5번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바로 누운 자세.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반 앉은 자세, 이런 것을 반좌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침상에서 우리 어르신 이렇게 앉는 자세를 할 때는 호흡곤란이 있을 때요. 이렇게 앉은 자세를 하면 이 숨쉬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얼굴로 씻을 때도 앉아서 씻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9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2번 가정에서는 오염된 세탁물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3번 마스크는 대상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5번 분비물은 눈에 잘 띄도록 노출시킨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예, 너무 잘해주셨고요. 2번처럼 오염된 세탁물 따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번처럼 마스크 같은 경우도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4번처럼 혈액이 묻은 물품은요, 바로 삶으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대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찬물에 먼저 헹궈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운 비눗물로 해주시면 혈액이 아주 잘 빠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분비물 같은 경우 눈에 잘 띄도록 노출시키나요? 아니죠. 배설물 같은 경우 처리할 때는 잘 띄지 않게 안으로 잘 싸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은요? 4번 나입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요. 어르신이 지금 바닥에 계시죠? 지금 휠체어로 옮길 건데요. 여기 라번이 정답인데 어르신이 지금 어느 쪽이 건강한가요? 그걸 봐야 돼요. 편마비가 오른쪽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네, 건강한 쪽은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이 건강하네요. 그러면 건강한 쪽에 가까이 휠체어를 놓는다. 그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정답이 4번 라가 되겠네요. 61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낸다. 4번 손바닥과 손등만 깨끗이 문질러 씻는다. 5번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로 물기를 말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네요.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낸다입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는 중요한 내용이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1단계 이렇게 손바닥을 문질러요.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문지릅니다. 세 번째는 손깍지를 껴주고요. 네 번째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사이사이를 문질러 줍니다. 자, 5번째 5단계는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문지릅니다. 네, 반대쪽도 해주시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요.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손 씻기의 6단계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1번은 왜 틀렸나 볼 겁니다. 바 형태보다는요. 액상이 더 좋고요. 2번처럼 세면대 이렇게 받아서 하진 않습니다. 자, 4번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닐 확률이 높은데 손바닥과 손등만 아니죠. 네, 다 골고루 씻어주셔야 돼요. 자, 5번 같은 경우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하지 않고요. 종이 타월로 혹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휠체어 사용 시 뒷바퀴 공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뒷바퀴 공기압이 낮을수록 잘 굴러간다. 2번 뒷바퀴 공기압이 높을수록 잘 굴러간다. 3번 뒷바퀴 공기압이 높을수록 충격을 잘 흡수한다. 4번 뒷바퀴 공기압이 낮을수록 잠금장치가 잘 걸린다. 5번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간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간다가 정답이에요. 뒷바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는 바퀴일까요? 네, 바퀴는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앞바퀴, 요게 앞바퀴고요. 그 다음에 휠이 달려있는 큰 바퀴, 이게 뒷바퀴입니다. 적정 공기압이 유지되지 않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또 너무 압이 세면요. 압력을 또 충격을 잘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요.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요. 힘껏 눌렀는데 약간 들어가는 정도, 0.5cm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커버 분리가 안 된다. 2번 마찰로 인해 변색이 쉽게 된다. 3번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고 표면이 미끄럽다.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5번 누웠을 때
등 아래 쉽게 깔 수 있다. 정답은요? 네, 4번이에요.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네, 자세 변환용 쿠션 여러 가지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쿠션은 안에 충전재가 있고요. 바깥은 쿠션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데 지퍼가 있어요. 그런데 지퍼가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세 변환용 쿠션을 딱 댔을 때 피부에 눌리겠죠. 그럼 피부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퍼가 감춰져 있는 거는 너무 잘해주신 내용이고요. 이제 누웠을 때 아래 쉽게 깔 수 있는 경우는 자세 변환용 시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4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 3번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쉰다. 5번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을 나간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정전이 된다든지 하면 실내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양손을 짚고 가다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과 같이 실내가 컴컴하면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가주시면 되고 1번처럼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면 내가 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주셔야 우리가 보이는 거죠. 자, 3번 같이 계단을 타고 연기는 올라갑니다. 맞고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타면 굴뚝 역할을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단으로 대피해야 되고요. 4번처럼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나요? 입과 코를 막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유해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5번처럼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두시면 이 화재가 더 많이 번지게 돼요. 그래서 문을 잘 닫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65번 다음 중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기를 65도씨로 요리했다. 2번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다. 3번 생육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4번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당량만 조리한다. 5번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1번 고기를 60도씨로 요리했다입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에요. 너무 온도가 낮아서 세균들이 다 죽지 못하는 그런 온도입니다. 최소한 75도씨 이상으로 조리를 해주셔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66번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번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아 엎어놓는다. 3번 소독제 원액을 배수구에 부어 악취를 없앤다. 4번 싱크대 곰팡이는 주방용 세정제로 닦는다. 5번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이네요.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담가 놓으시면 이러한 용기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1번처럼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 하시면 모든 그릇에 다 기름기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부터 컵, 이렇게 컵 먼저 씻어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 씻은 식기는 행주로 이렇게 닦지 않습니다. 엇갈려서 놓으면 잘 마르게 되죠. 자, 3번처럼 이렇게 소독제 원액은 배수구에 붓지 않고요. 배수구에 악취가 나는 경우는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이렇게 악취가 없어집니다. 자, 4번 같이 싱크대에 곰팡이가 있네요. 그런 경우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67번 대상자를 위한 음식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야채는 고온에서 장시간 기름을 많이 넣어 볶는다. 2번 생선을 삶을 때는 긴 시간 삶아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3번 육류를 삶을 때는 짧은 시간에 삶는다. 4번 식초나 솥으로 무침을 한 음식은 피한다. 5번 찜을 할 때는 센 불에 가열했다가 약한 불로 가열한다. 정답은요?
5번 찜을 할 때는 센 불에 가열했다가 약한 불로 가열한다입니다. 자, 음식 조리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도와주시는 내용인데요. 1번처럼 야채는요, 고온에서 장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조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름 같은 경우 많이 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생선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시간에 해주셔야지 육질이 너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육류는 또 약간 길게 해주셔야 육질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반대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은요, 이렇게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 음식은 좋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입맛을 좀 돋궈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68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에 소고기 뭇국이다 했는데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어요. 요양보호사, 1번 식사를 안 하시면 어르신만 손해예요. 2번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3번 점심때까지 배고파도 참으셔야겠네요. 4번 식사를 안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5번 소고기 뭇국 좋아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돼요. 정답은요? 5번 소고기 뭇국 좋아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르신 소고기 뭇국 안 드셨군요. 아이고 안 드시니까 걱정이 되네요. 누가요? 내가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서 정답 5번이네요. 69번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마는 사용 후 뜨거운 물에 열탕 소독한다. 2번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좋다. 3번 유리그릇은 더운 물에 씻고 바로 찬물에 넣는다. 4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씻는다. 5번 냄새 제거를 위해 냉장고를 락스로 닦는다. 정답은요? 2번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좋습니다. 스펀지는 안에 사이사이에 세균 번식이 되기가 쉬운데 그물형 같은 경우는 물기가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70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 중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어르신 뭐라고? 밥 먹었다고? 1번 고음으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말한다. 3번 뒤에서 크게 말한다. 4번 눈을 마주보며 작게 말한다. 5번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성 난청입니다. 어르신들이 난청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있는데요. 남성 어르신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고음에서의 난청이 더 많기 때문에 1번처럼 이렇게 고음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못 알아듣습니다. 자, 빠른 속도도 또 못 알아들으시죠?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면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눈을 마주보는 거 좋은데요. 4번 작게 아니고요. 중저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또 정면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7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랜만에 입맛이 좋아 보였다. 2번 얼마 전부터 식사량이 꽤 늘었다. 3번 평소보다 낮잠을 많이 잤다.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 5번 며칠 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 입니다. 업무 기록은요,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지금 간식이 나왔어요. 근데 수박을 안 드셨습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기록을 잘 해주셨네요. 정답 4번입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넓은 접시를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2번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 턱받이를 해준다. 3번 의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4번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꿔준다. 5번 식사 전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확인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의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식사를 하시다가 의체가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 경우들이 있어서 깨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먹기 전에 강제로 빼앗는다. 2번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번 먹어보도록 하여 음식이 아님을 알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식이 아닌 것을 드시려고 하네요. 이러한 것을 이식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상자 이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강제로 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교환을 할까요? 그러면 얼른 교환합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한밤중에 창밖을 보며 저기 누가 있어 하며 소리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본다. 2번 아무도 없어요 하며 불을 꺼준다. 3번 방문을 닫아주고 혼자 있게 한다. 4번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5번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한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야간 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밤에 창밖을 보면서 누가 있어 이게 이제 환시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안 보이는데 어르신은 보여요. 실제로 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번과 같이 불을 켜주고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면 가벼운 야간 선망 같은 경우는 이 5번과 같은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어요. 75번 치매는 없으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의 인지 기능 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1번 단기 기억, 2번 진압력, 3번 판단력, 4번 집중력, 5번 의사표현.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단기 기억입니다. 자,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지금과 같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또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요거는 단기 기억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또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부분이라서 단기 기억의 기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수분 섭취와 소변량이 많아진다. 5번 식은땀을 흘리며 맥박이 강해진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전형적인 임종시 호흡의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호흡은 호흡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호흡이 나타나기도 하고 빠른 호흡, 이렇게 깊은 호흡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를 체인스톡스 호흡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종시 호흡으로 바뀌는 양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를 돌볼 때 제공해야 할 요양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둔다. 2번 큰소리로 흔들어 깨운다. 3번 머리를 낮춰 편안하게 해드린다. 4번 기저귀는 갈아줄 필요가 없다.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질식을 방지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질식을 방지한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아서 돌 끓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비물들이 흘러내려올 수가 있어서 그때는 옆으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1번처럼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처럼 큰 소리로 흔들어 깨우면 편하게 돌아가시질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3번처럼 머리를 낮추면 편하지 않습니다. 머리 약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4번처럼 이렇게 관략근이 이완되는데 대변도 보시고 소변도 보거든요. 그런데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78번 대상자가 급하여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기침과 괴로운 표정으로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였다. 이물질이 눈으로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등을 세게 두드려준다. 3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4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이죠. 대상자 음식 드시다가 지금 살에 걸리셨네요. 그럴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이제 이물질이 눈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혹시 손으로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오히려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기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에요. 이러다 안 나온 경우에는 등 뒤로 가서 하임리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번 팔다리를 꽉 잡고 발작을 멈추게 한다. 3번 똑바로 눕혀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게 한다. 4번 침으로 숨쉬기 힘든 경우 손수건을 입에 넣어준다. 5번 5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면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네, 위험한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발작을 하다 보면 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사지를 떨게 되는데요. 그럴 때 위험한 물건 치우는 거 굉장히 잘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2번 같이 팔다리를 꼭 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1, 2분 내에 발작이 멈추게 됩니다. 자, 3번은요. 이렇게 바로 눕혀서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으시면 두부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머리 밑에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거 깔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4번처럼 침으로 숨쉬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입에서 이제 이렇게 분비물이 나오면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발작이 5분 이상 됐네요. 그런 경우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처음 있는 발작이라든지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러면 119에 신고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아래로 내려 기도를 개방한다. 2번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 코를 막는다. 3번 빠르고 세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4번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5번 10초에 걸쳐 서서히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이마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는다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 이마 쪽에 엄지손가락하고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내용이 보이죠? 인공호흡 하기 전에 기도 유지를 하려면 이렇게 이마를 뒤로 젖히고 또 검지와 중지로 턱을 들어 올리고 이마를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기도 유지가 돼야 되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유지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코를 잡아주셔야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 빠르고 세게 불어넣지 않고요. 1초간 똑딱 하는 동안에 한 번 숨 1초간 호흡을 불어넣고 그리고 나서 코를 잡고 있던 엄지와 검지를 잠깐 풀어줍니다. 그래야 이 호흡이 빠져나오죠. 그리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후 하고 한 번 더 불어넣습니다. 네, 2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해주시면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라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와야 됩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5번처럼 10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깁니다. 10초 아니고 1초간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지게 모의고사 제3회 실기영역 45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